이야기가 머무는 곳,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기억과 믿음, 그리고 희망이 담긴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춤이라는 연결고리로 만나게 된 두 사람이 편견을 넘어 신뢰를 배우게 된 이야기입니다. 나는 대학 시절 댄스 스포츠 동아리에 온 마음을 쏟았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가방을 메고 곧장 연습실로 달려갔고 주말에도 연습실은 나의 스텝 소리로 가득했다. 낡은 연습실 바닥이 삐걱대는 소리, 거울에 부딪혀 반사되는 음악 소리는 내 하루를 채우는 배경음악 같았다. 거울 앞에서 같은 동작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지만 나는 오히려 그 속에서 삶의 희열을 느꼈다. 음악이 시작되면 내 몸은 저절로 반응했다. 파트너와 호흡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세상은 오직 우리 둘뿐인 것 같았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비추던 날들,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 속에 첫 스텝을 내딛고 마지막 포즈와 함께 터져 나오는 박수 소리. 그 환호가 내 청춘의 전부였다. 그날도 연습이 끝난 뒤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가깝게 지내던 선배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파트너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같이 해줄 수 있어?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파트너요? 누구 말씀이세요? 선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시각 장애가 있는 분이야. 춤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파트너가 필요하대. 순간 아무 대답이 안 나왔다. 떠오른 생각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 시각 장애인과 춤을 춘다고? 그게 가능할까? 춤은 눈빛과 표정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건데 앞을 보지 못한다면 호흡을 맞출 방법이 없잖아. 함께 춤을 춘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나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말했다. 죄송해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애둘러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단호했다. 나도 춤을 좋아하지만 내가 감당할 문제는 아니지. 애초에 그냥 불가능한 일인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힘든 찝찝함이 남아 있었다. 내가 거절한 건 부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가진 편견 때문이었을까?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선배가 또다시 나를 불렀다. 그때 이야기했던 사람 말이야. 이번에 작은 친선 대회에 나가려고 하거든. 파트너를 아직 못 구했다는데 네가 해주면 안 될까? 나는 순간 굳어버렸다. 지난번에도 거절한 부탁이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춤을 추다니 불가능해. 선배는 내 표정을 읽고 말을 이어갔다. 네가 아니면 아마 출전은 어려울 거야. 지난번에도 거절했는데 또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무대를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너도 알면 내 마음 이해할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난번처럼 단호히 거절하려 했지만 이번엔 이상하게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두려운 건 그녀가 아니라 혹시 내 마음에 쌓아둔 벽 아닐까?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볼게요. 처음 그녀를 만난 날 나는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말을 꺼낼 타이밍을 잡지 못해 망설이던 나에게 그녀가 먼저 환한 미소로 다가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발소리랑 호흡으로도 춤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말은 내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나는 춤을 눈으로 맞춘다고 믿어왔는데 그녀는 마음으로 춤을 느낀다고 했다. 그 순간 내 안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던 편견에 작은 금이 가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발소리가 조금만 어긋나도 그녀의 몸은 함께 흔들렸고 그때마다 부담감이 밀려왔다.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혹시 무대에서 실수라도 한다면 나만이 아니라 그녀까지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아닐까? 내 발끝에만 집중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실수가 누군가의 용기를 꺾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가 무심히 물으셨다. 요즘 학교는 잘 다니냐? 졸업반이라 힘들 텐데. 나는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네, 뭐 그냥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내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아버지는 내 얼굴을 한참 살피셨다.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밥알만 숟가락 위에 굴리다가 결국 멈췄다. 어머니가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물으셨다. 혹시 무슨 일 있니? 나는 한숨을 내쉬고 솔직히 말했다. 사실 시각장애인 분과 파트너가 되어 작은 친선대회 준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시각장애인과 대회? 지금 졸업반인데 취업 준비는 괜찮은 거냐? 나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네,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춤으로 먹고 살 것도 아니고 현실을 봐야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말리며 말씀하셨다. 여보,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젊을 때는 하고 싶은 일도 해봐야지. 지금 아니면 못할 경험일지도 몰라요. 나는 부모님의 시선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쪽은 무겁게 끌어내리는 현실의 목소리, 다른 한쪽은 조용히 등을 떠미는 응원의 목소리였으므로. 며칠 뒤 친구들과 카페에 모였을 때였다. 요즘도 열심히 춤을 추냐는 질문에 나는 시각장애인 파트너와 함께 대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한 친구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야, 그거 쉽지 않겠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랑 어떻게 춤을 맞추냐. 힘들겠는데. 다른 친구는 팔짱을 끼며 덧붙였다. 나는 솔직히 걱정돼. 네가 아무리 잘해도 무대에서 네 파트너가 실수하면 결국 너도 같이 우스워지잖아. 그때 조용히 듣고만 있던 또 다른 친구가 말했다. 근데 멋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도전은 아니잖아. 네가 한다니까 내가 괜히 자랑스럽다. 옆자리에 있던 친구가 농담을 던졌다. 야, 잘하면 기사 나는 거 아니야? 시각장애인과 파트너 이뤄낸 무대 감동, 뭐 이런 거. 농담 반, 진담 반이었지만 그 속에는 기대와 응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이 복잡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엔 친구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랑 어떻게 춤을 맞추냐. 멋있다. 나는 자랑스럽다. 나는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했다. 걱정과 우려는 현실이었고 응원과 격려는 내게 힘을 주었다. 그러나 가장 크게 다가온 건 이 생각이었다. 내가 정말 두려운 건 시각장애인 파트너가 되었다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의 벽이지. 나는 그 벽을 넘어보고 싶었다. 설령 넘어지더라도 이번만큼은 끝까지 부딪혀보고 싶었다.
연습이 계속될수록 현실의 벽이 드러났다. 서로의 눈을 보지 않고 함께 춤을 춘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나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음악이 흐르고 내가 왼발을 내디뎠다. 그런데 내 스텝이 조금만 어긋나도 그녀의 몸이 함께 흔들렸다. 아, 죄송해요. 내가 얼른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괜찮아요. 저는 소리와 호흡으로 따라가요. 다시 해보면 돼요. 나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조금만 긴장하면 또 발이 꼬였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몸도 균형을 잃었다. 역시 무리였나? 괜히 시작한 건 아닐까? 불안과 의심이 고개를 들면 집중은 더 흐트러졌다. 연습실의 거울 속 내 표정은 초라했다. 그녀가 내 표정을 느낀 걸까?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저도 두렵긴 해요. 하지만 무대에 서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을 마주칠 수는 없었지만 그 목소리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무대에 서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나보다 더 큰 용기를 낸 사람 앞에서 나는 두려움만 붙잡고 있었구나. 그 순간 나를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다. 실수를 해도 다시 맞추면 된다는 것. 그녀는 몸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연습은 그렇게 이어졌다. 발이 부딪혀 멍이 들기도 했고 회전을 하다 서로의 어깨가 부딪혀 넘어지기도 했다. 때론 내가 그녀의 손을 잘못 잡아 팔이 비틀린 채 멈춰 서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다. 다시 처음부터 해봐요. 그 말은 함께 하자는 초대처럼 들렸다. 그녀 덕분에 나는 조금씩 배워갔다. 춤은 완벽한 동작이 아니라 다시 맞추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대회 전날 마지막 리허설을 마쳤다. 우리는 의자에 나란히 앉아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일이면 끝이네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너무 설레요. 그녀의 말에 나는 잠시 멍해졌다. 나와 같은 두려움을 느낄 거라 생각했는데 그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나도 조금은 설레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 속에 섞인 알 수 없는 기대. 그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있었다. 드디어 대회 당일 수많은 참가자들이 신발끈을 조이고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각자의 긴장을 달래고 있었다. 나는 파트너와 함께 구석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요. 우리 충분히 연습했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내 안에서는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었다. 내가 긴장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그녀까지 불안하게 만들어선 안 돼.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이제는 내 불안보다 그녀를 믿는 게 먼저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드디어 우리의 차례가 되었다. 사회자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요동쳤다. 우리는 무대 위로 발을 내딛었다. 눈부신 조명이 쏟아져 내려왔다. 객석이 어두웠지만 모든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음악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발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눈빛 대신 손끝의 감각과 발소리가 신호가 되었다. 우리는 평생 함께 춤을 춰온 파트너처럼 호흡을 맞췄다. 그 순간 내가 잊고 있던 사실이 떠올랐다. 춤은 눈빛으로만 추는 게 아니었구나. 몸짓과 마음,
그리고 실내로도 추는 거였어. 한순간 내 스텝이 엉키며 박자를 놓쳐버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데 그녀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손길이 나를 붙잡아 세웠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그녀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었구나. 우리는 서로의 발을 다시 맞추었고 음악은 우리를 밀어주듯 흘러갔다. 그 짧은 실수는 오히려 우리 둘의 리듬을 더 강하게 묶어주었다. 마지막 포즈와 함께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환호가 무대를 가득 채웠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 속에 담긴 건 단순한 성취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였다. 나는 깨달았다. 신뢰는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내어줄 때 비로소 잘하는 거구나. 그날 한 청년은 무대 위에서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싹튼 신뢰가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말입니다. 그들의 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발이 꼬이기도 하고 호흡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믿으며 끝까지 걸어간 그 순간, 비로소 두 사람은 진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 무대에서 느낀 박수와 환호는 잠시였지만 손끝에 남은 온기와 마음에 남은 울림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키호테를 쓴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영혼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 말이 그날 두 사람의 발걸음 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춤은 끝났지만 그들이 함께 세운 신뢰는 무대 밖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 무대의 가장 빛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하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게 합니다.